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STM32 개발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이해하고 큐브MX와 큐브ID 설치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개발을 시작해봐야 되겠죠? 이제 실제 회로 개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따라 그리지 말고 왜 이 부품이 여기에 붙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베디드 개발에 있어 필수로 봐야 되는 데이터 시트 그리고 레퍼런스 매뉴얼. 두 번째론 MCU가 동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회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키캐드의 계층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CU를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ST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측 상단에 MCU 품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103C8T6 그래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보면 프로덕트에 해당 MCU 품명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도큐먼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큐먼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상단에 데이터 시트 그리고 레퍼런스 매뉴얼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서가 데이터 시트고 오른쪽에 있는 문서가 레퍼런스 매뉴얼입니다. 이 둘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칩의 물리적인 스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MCU 핀의 배치, 그리고 전기에 대한 사양, 그리고 칩의 사이즈 같은 것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 설계할 때는 주로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회로 설계를 합니다. 반면에 레퍼런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 MCU를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MCU 안에 있는 레지스터의 사용법이라든지 타이머나 기타 MCU의 주변 장치의 동작 원리 등 펌웨어 쪽 소프트웨어가 개발해야 할 때 주로 이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를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ST 홈페이지에 가서 데이터 시트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다운로드 데이터 시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데이터 시트를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갈피로 해서 목차를 좀 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쓰는 MCU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ST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쪽 7번에 오더링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MCU의 세부 품명들이 각각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품명이 STM32F103C8T6입니다. STM32 같은 경우엔 지금 시리즈 품명을 나타내고 있죠. 패밀리. 그리고 F입니다. F는 제너럴 퍼포스 일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3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 라인이 103 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C입니다. C는 이쪽에 보면 핀 카운트입니다. 핀이 몇 개 있냐. 그래서 우리는 C 48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은 플래시 메모리의 사이즈입니다. 64KB입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내려오면 LQFP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게 되겠죠. 동작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 동작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모델명의 정확한 사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키지마다, 각 핀 카운트마다 MCU에 몇 번 핀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로도 나오는데 이쪽 핀이 우리 거는 지금 48핀이기 때문에 LQFP 48 이쪽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핀 네임이 V 배터리 그리고 2번은 포트 C의 13번 핀이고요. 이쪽에는 부가적으로 이 핀을 해당 핀, 기본 핀 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MCU의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각 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파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능을 하는 보드라도 MC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 회로가 있겠고요. 이 전원이 칩에 공급이 되어야 MCU가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엔 리셋 회로가 있습니다. 리셋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MCU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클럭이 있는데 이 클럭 같은 경우엔 사람의 심장처럼 MCU에 일정한 클럭, 박동수를 만들어줘서 MCU가 이 클럭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부트 컨피그가 있습니다. 이 부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질 때 MCU가 어떤 동작을 할지, 어디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읽어올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보드에서는 이렇게 디버그 포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트를 통해서 MCU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산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버그 포트를 없애서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시트의 Electrical Characteristics를 보시면 이쪽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일반적인 사양의 동작 조건입니다. 그래서 VDD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표준 운영 볼테이지가 되겠죠. 이게 미니멈 2V에서부터 3.6V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MCU에는 3.3V의 전원을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DD-A 같은 경우엔 아날로그 오퍼레이팅 볼테이지입니다. 이 전압도 똑같이 맥시멈 3.6V의 전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오퍼레이팅 전압인데 이거는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핀에는 1.8V에서 3.6V까지의 전원을 인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이쪽에 앱솔루트 맥시멈 레이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칩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냐라는 건데 이 VDD 빼기 VSS 실제 동작 전압이죠. 이 그라운드고 VCC 플러스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맥스 4V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 올려서 5.1.6의 파워 서플라이 스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MCU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이 MCU가 있고 이 바깥쪽을 꾸며주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V 배터리 핀이 있고요. 이 V 배터리 핀에는 1.8에서 3.6V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PIO 핀들이 있고요. VDD, 이 플러스 전원이죠. 이쪽을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플러스 전원이 그리고 캐패시터가 접지와 사이에 있고 VSS 핀, 그라운드 핀이죠 보통. 그래서 VSS 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DD 핀과 VSS 핀 사이에 이렇게 캐패시터, 흔히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캐패시터를 달아주는데 지금 VDD와 VSS가 5개의 페어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5개가 100나노페럿이 5개를 달아주라. 그리고 하나에 4.7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달아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VDD-A 아날로그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VSS-A 아날로그 전원의 그라운드입니다. 이쪽 사이에도 10나노페럿과 1마이크로페럿 하나를 달아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VREF 레퍼런스 전압에도 10나노페럿 하나와 1마이크로페럿 하나를 달아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서 MCU의 VDD와 VSS 핀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100나노페럿을 페어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4.7 마이크로페럿 하나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MCU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MX를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 프로그램을 열고 이전에 만들었던 IOC 파일을 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MCU LQFP48 패키지 핀을 보시면 1번이 V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핀도 보면 똑같이 핀 번호가 나오고 핀의 이름이 나오고 기능들이 나옵니다. 부가적인 기능들. 그리고 현재 상태가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VSS-A 아날로그의 그라운드 전원이죠. 이쪽과 VDD-A 그리고 23번의 VSS 그라운드 그리고 24번의 VDD 플러스 파워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48핀의 MCU에는 디지털 파워핀이 하나, 한 쌍, 2개, 3개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바이패스 컴패시터 100나노페럿을 각각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4.7 마이크로페럿 하나를 추가로 달아주면 됩니다. 또한 이 아날로그 쪽에는 10나노페럿 하나, 그리고 1 마이크로페럿 하나를 달아주게 되면 파워 쪽 회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 사양이 3.3V인데 VDD와 VSS 핀의 전원 그라운드와 VDD 핀의 3.3V 전원을
연결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패스 캐패시터, 다른 말로는 디커플링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이걸 꼭 달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MCU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속으로 클럭이 움직이면서 스위칭을 하면서 전기를 순간적으로 외부에서 확 끌어다 씁니다. 그럼 이때 들어오는 전압이 출렁거리게 되면서 MCU 내부에서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핀 바로 옆에 작은 캐패시터 하나를 둬서 물탱크처럼 이렇게 전기를 가둬뒀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노이즈도 걸러주고요. 그래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어떤 칩을 사용할 때 전원 핀에 가장 가깝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ST 홈페이지에 다시 가서 CAD 리소스를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키캐드의 심볼과 풋프린트 그리고 3D 모델을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울트라 라이브러리 안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지는데요. 심볼이 있고 풋프린트가 있고 3D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D 포맷이 어떤 포맷이냐 이런 게 있는데 키캐드에 우리는 V6 플러스 이후 버전을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트릭으로 단위를 맞출 겁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그리고 심벌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심벌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체크를 해주고요. 3D 모델도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3D CAD 모델의 스텝 파일을 하나 더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브밋을 눌러주면 심볼과 풋프린트 그리고 3D 모델까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키캐드에서 심볼과 풋프린트를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텝 파일과 이쪽 폴더에 들어가면 심볼과 풋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캐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엔 핑크버그 stm32 언더바 트레이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 밑에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PCB 파일과 스키매틱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다운받은 심볼과 풋프린트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심볼 편집기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편집기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핑크버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전역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클릭 후 파일, 가져오기, 심벌,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서 키캐드 V6에 들어갑니다. 지금 심벌이기 때문에 이 확장자가 키캐드 언더바 SYM으로 끝나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안으로 지금 STM32F 심벌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유닛이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고 B 같은 경우엔 이렇게 파워 쪽만 따로 모아놓은 심벌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키캐드 프로젝트 창에서 풋프린트 편집키를 눌러줍니다. 풋프린트 편집키에서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먼저 우리 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버그 랩 똑같이 파일, 가져오기, 풋프린트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푼 후에 키캐드 V6 폴더에 들어가면 풋프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거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핑크버그 랩에 LQFP48 언더바 STM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3D 모델 파일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 파일은 우리가 3D 모델 파일을 모아놓는 폴더에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스텝 파일이 있고요. 이 스텝 파일을 우리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3D 모델에 모아놨는데 이쪽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여기에 이제 3D 모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LQFP48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핀의 위치도 동일하고요.
추후에 풋프린트는 다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풋프린트 편집기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볼 편집기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도 편집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회로도를 그릴 때 키캐드에서 제공하는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모든 부품을 한 페이지 그리면 나중에 너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능별로 회로도를 구성을 할 건데요. 처음 보이는 이 첫 페이지에는 최상위 계층에서 구성을 해놓고 안쪽에 하위 계층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S인데 이 1페이지를 최상위 페이지로 보고 여기에 계층을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우측에 계층 시트 그리기 단축키 S인데요. 이걸 눌러서 여기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크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트 속성이 나오는데요. 시트 이름을 STM32F103 이렇게 MCU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파일도 이쪽 뒤에 확장자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최상위 페이지 1페이지 안에 이렇게 MCU라고 하는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이 MCU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STM32F 이 MCU의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됐고요. 지금 왼쪽에 이 계층 탐색기를 눌러보시면 루트 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1페이지가 됐고 이 하위에 MCU 페이지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층을 기능적으로 나눠서 여러 페이지로 구성을 하고 이 루트 페이지, 1페이지에는 그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U 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이 MCU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해서 MCU 시트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것이 현재 있는 페이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트 안에 MCU의 필수 회로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U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A를 눌러서 우리가 STM32F103이죠. 근데 이제 키캐드에서도 이미 이렇게 MCU 라이브러리 안에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러온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A, B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U1의 A, U1의 B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MCU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트가 조금 작아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를 A3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커졌죠? 그럼 MCU를 가운데 두고 조금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둘러볼게요. U1의 B에는 이렇게 VDD와 배터리, VDD-A 그리고 VSS, VSS-A 이렇게 전원 핀들만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이 VDD와 VSS 페어에는 100나노페럿과 하나의 4.7 마이크로페럿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VDD와 VSS 핀의 바이패스 커패시터 100나노페럿을 페어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것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심볼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캐패시터 심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C 이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여기다 놔두고 심볼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값은 100나노페럿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로도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밀리미터 사이즈로 1608 사이즈의 캐패시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는 바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608, 1608만 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반 1608, 인치로는 0603입니다. 확인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고요. 일단 설명은 나중에 한 번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DD와 VSS가 1, 2, 3, 3개의 페어가 있으니 저는 이거를 3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밑으로 옮겨서 전원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핀 같은 경우에는 VDD가 3.3V로 저희가 쓰기로 했으니까요. P를 눌러서 파워 쪽에 보면 이미 3.3V를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 점이 프린트가 안 좋을 때 점이 잘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놔두고 그라운드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GN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연결해 줘야 되죠. W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3.3V를 여기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도 복사해서 와이어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나노페럿을 하나씩 연결하고 4.7 마이크로페럿 하나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쪽에 하나 더 붙여 놓겠습니다. 4.7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이것도 1608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무브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와이어로 다시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배치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두고 이 부분들은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이거 좀 위로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밑에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회로도를 보고 아트웍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혹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노트로 각각 하나에 100나노페럿을 달아야 된다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VDDA와 VSSA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시트에 어떻게 나와 있었죠? 이쪽에 보면 VDDA와 VSSA 같은 경우에는 10나노페럿 하나, 그리고 1마이크로페럿 하나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걸 지우고,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쪽은 지워주겠습니다. 이쪽은 10나노페럿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1마이크로페럿입니다. 보면은 이 아날로그 전원과 디지털 전원을 분리해주기도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하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쪽에 연결을 해주고요. VSSA도 그라운드 쪽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V 배터리 핀이 남았죠. V 배터리 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VDD가 외부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배터리가 백업 도메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RTC 시계라든지 어떤 백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배터리를 쓰지 않을 것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 V 배터리 핀은 VDD와 같이 연결을 해주라고 ST에서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까지 찾는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옆길로 새는 것 같아서 우선 우리가 배터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V 배터리 핀에 VDD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하나 제가 조금 깜빡한 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하단에 이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피규어 14번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 스킴을 얘기하죠. 이쪽에 있는 4.7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는 반드시 VDD 3번 페어에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7 마이크로페럿의 하나의 캐패시터를 3번 VDD 쪽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 C4번 같은 경우가 VDD 3번 이 VSS 3번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48번 핀, 47번 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로도에 노트를 달아 놓으면 됩니다. 텍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한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트웍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하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 이 C4번 자체를 VDD 3번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VDD와 VSS 핀과 쌍으로 연결. 한글이 이렇게 좀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깝게 배치. 이 글꼴 폰트를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 밑에 내려보시면 굴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굴림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 이렇게 하면 노트를 3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하나 해놓을까요? 이건
아날로그 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CU의 데이터 시트를 다운받고 넘버링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원 회로를 키캐드에서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MCU가 이제 전원을 줬으니까 리셋 회로도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클럭도 연결해보고, 부트 모드 설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거 랩이었습니다.